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두산인프라코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어제 상장 안내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공시라기보다는 안내가 나왔다. 변경 선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뭐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기존에 신주 인수권을 발행을 했던 것들이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안내가 된 건데, 일주 발행가액이 6,430원입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기준으로 8,500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기준으로 자, 8,540원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자, 6,000원대에 6,430원대에 일주 발행 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뭐 그렇게 발행일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렇게 발행을 했던 청약을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돼가지고 상장이 되는데, 10월 19일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따라서 매각 신주인수권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 가격이랑 6,000원대, 6,600원대, 6,400원대이기 때문에 6,400원대 한 이때까지 지난 9월에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9월에 진행했던 이제 신주인수권이 발행이 되기 10월 이때 발행일이 발행이 됐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10월 19일에 상장이 된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잠시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자, 변경 후에, 자, 화면이 꽉 차가지고 내려가지를 않아서 메모장으로 좀 옮겨왔습니다. 자, 변경 후에 이게 증권의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변경 후에 이런 부분은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변경 상장일이 2020년 10월 19일, 상장일이 10월 19일이죠. 변경 사유는 신주인수권 행사,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좀 그 광고 때문에 좀 안 보이시죠? 좀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보이실 겁니다. 자, 변경 상장을 진행을 했는데, 변경 상장 후에 주식 증권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10월 19일에 상장일을 확정이 됐고, 변경 사유는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사 가격이 6,430원이다. 자,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은 2017년 9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이다. 라고 이제 그 신주인수권 행사 기간들 2022년 7월 1일까지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신주인수권 행사가 이제 10월 19일부터 상장이 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액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높습니다. 6,430원 6,430원인데 지금 가격이 8,000원대죠. 자, 8,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주식 수량이 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1주당 가격이 좀 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죠. 신주 인수권이 발행이 돼가지고 주식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이라는 부분들은 참고할 만한 상황이고, 자, 이제 두산인프라코의, 자,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9월에 중국 굴삭기 판매가 전년 비해서 성장률이 다시 확대됐다. 이 굉장히 좋은,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슈죠. 자, 9월에 중국 굴삭기 판매량의 71%가 성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역대 9월 판매량이 2만 대를 넘은 것은 처음이고, 평년 대비 3월 5회 성수기 판매량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금 건설 기계 쪽으로 비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코로나 이후 성장률 회복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 경기를 좀 회복시키기 위한 인프라 투자가 단행이 됐고, 홍수 피해에 따른 복구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굴삭기 판매량이 9월까지 21만 대 45%이며 연말까지 평균 성장률을 유지를 가정하면 평균 예상 판매량은 30만 대로 이제 좀 높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판매량은 두산인프라코어가 1551대 60%좀 높았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점유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6.9% 가량, 현대건설기계가 2.8%.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두 개가 지금 합쳐지니 많이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합쳐서 그때 이게 좀 그 정산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봐야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 1위 업체인 싸니 자 6,224대 판매를 하며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글로벌 1위 업체인 캐터필러는 1,664대로 중국 시장에서는 조금 그 판매, 우리 국내 시장, 국내 업체 판매량을 좀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좀 나눠진다라는 부분들, 중국 로컬 업체들의 선전으로 외자 업체 판매 비중이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현대건설기계가 기록적인 판매량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자, 중국 구사기 판매량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 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건설기계, 자, 이 두 부분이 좀 합쳐지면은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중국 로컬 업체들을 이기기에는 상당히 좀 중국 1위 업체인 싸니를 꺾기에는 글로벌 1위 기업도 1664대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합쳐지면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업체, 중국 지역 내에서 판매량을 좀 보는 겁니다. 자, 글로벌 1위 기업도 중국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점유율도 좀 중국 업체, 로컬 업체들을 좀 꺾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시장 전체의 성장 수혜는 함께 누리고 있고, 동시적인 그런 전 업종 중에서 그런 수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본격적인 홍수 복급 수요로 발생되면 중대형 판매 비중 회복을 점유율이 소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을 오늘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저 수출 지표들을 좀 보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 점유율에 따른 그런 변화가 상당히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산파켓은 두산파켓. 자, 두산파켓은 좀 따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산파켓 말고 현대건설기계랑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수출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매각이 되든 안 되든 합병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수출 지표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 보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 증시, 미국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에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네오크레마 1차 목표가 돌파,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 마이크로 프렌드도 9시 3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녹십자 웰빙도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게시판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